수학적 사고 7. 도전. 오늘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이 단순한 질문에 가장 단순한 올바른 답은요. 열심히 해야 한다입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제 선배 아들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부에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는 부부가 교사였는데 아들이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부에 등록시켜가지고 주말마다 시합도 하고 그 아들은 어린이 축구 선수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살았죠. 근데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아빠한테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축구부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늦지 않았나? 대학 입시가 그렇게 얼마나 힘든데 초등학교 때는 또 계속 축구만 했으니까 공부가 많이 뒤처져 있을 텐데 지금도 또 공부가 뭐 만회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몇 년 있다가 그 선배의 아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전체에서 두 문제를 틀리고 최상위권 점수로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사람들은 "야, 머리가 좋은 학생이네. 공부는 역시 머리가 좋아야 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랑 같은 동네에 사는 제 친구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녀석 진짜 열심히 해. 축구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이렇게요.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 할 때 보이지 않는 게 더 크다고 얘기하죠. 공부, 무엇을 배웠다 하는 것은 눈에 좀 보이는 거고 열심히 하는 습관, 이게 몸에 배었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끌어 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찬을 중요하다고 그러고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칭찬은 좋은 칭찬일까요? 나쁜 칭찬일까요? 이 칭찬에 대해서 캐롤 드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 학생들한테는 "야,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줬고, 한쪽 그룹 학생들은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줬대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과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결과가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넌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난 똑똑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들은 학생들은요.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 실험을 해 보면서요. 시험 같은 걸 보게 합니다. 시험 같은 걸 보게 해 가지고 칭찬받은 일을 만든 다음에 요렇게 두 grup으로 나눠서 칭찬을 했더니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은 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뭔가 좀 더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대요. 왜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풀었다가 틀리면 "이 자식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별로 안 좋겠죠. 반대로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는 학생들은요. 어려운 문제, 뭔가 좀 더 도전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더 많이 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뭔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칭찬을 이렇게 다르게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6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칭찬받은 학생들이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라는 거죠. 캐럴 드웨건 자신의 연구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지능이나 재능 같은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능이나 재능 같은 거는 변하는 거야, 발전시킬 수 있어, 성장하는 거야라는 마인드세트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뭔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실질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캐롤 드웨이의 연구는 우리한테 중요한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능이나 지능에 초점을 맞춘 칭찬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특히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죠. 결과가 이랬다라는 뭔가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과정을 과정을 너가 너무 정말로 충실하게 했구나라는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보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우리가 노력의 양도 중요한데 노력의 질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공부하면서도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나?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구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그냥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시간만 탁구를 쳤는데 처음 2시간은 탁구를 치면서 내가 뭔가 뭘 잘하고 뭘 못하지라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좀 약하구나 하는 약점을 파악한 것을 다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다시 탁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10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탁구를 친 사람하고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 5시간만 탁구를 친 사람하고 누가 더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까요? 10시간 동안 탁구를 친 사람보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한 5시간 탁구를 친 사람이 더 뭔가 탁구 실력이 향상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요. 아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대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학생들은요. 아는 것을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것을 보는 것은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한 시간을 일반적으로 평범한 학생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마음 불편한 시간을 견디면서 뭔가 자신의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거죠. 앞에서 탁구를 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했다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훨씬 더 탁구를 잘 치고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아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학생이 불편한 시간을 견딘 학생이 훨씬 더 성적이 향상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서 어쩌면은 최악의 행동은요. 시간 때우기 공부하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 공부를 하면서 나는 많은 걸 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컴포트 존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온이나 바람이 적당해서 우리 몸이 편하게 느끼는 안락지대가 있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익숙하고 편한 상태가 있대요. 그런데 무언가 배울 때는요.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는 게 뇌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중학생들은요.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자기가 눈으로만 수학 문제를 딱 본 다음에 해답지를 본대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채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딱 한번 쭉 보고 그냥 답안지 본 다음에 이해가 되면은 그 문제다가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이해가 되는 게요. 문제를 풀어서 혹시라도 틀리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런 불편함을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것을 견디는 게 공부인데 그런 공부를 아싸리 안 하면서 실력 향상이 잘 안 되는 그런 학생인 거죠.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다면은 이런 학생들을 먼저 좀 도닥여 주시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많이 갖지 않고 어쩌면은 스스로 불편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이 먼저 수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수학을 즐기면서 뭔가 아이들한테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도 수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잘하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을 응원합니다.